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9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 셋째 주에 접어드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미국 시장 금요일 날 실적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다우는 한 0.4% 정도, 4%대, 그다음 나스닥은 0.1%대 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우의 차트, 또 우리나라의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신고점을 낼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자리, 아니면 여기서 눌림이 들어올지 이것을 결정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뉴욕 마감을 좀 점검해 보면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지표가 아시겠지만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았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감소를 하면서 일단 시장이 분위기를 바꿨죠. 그러면서 실적이 발표가 많이 됐어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당 수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3월 그 건축 신규 착공직이 173만 9천 채, 전체의 19.4%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4월 그 미시간 소비자 태도 지수도 확장세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은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는 연준이 카바링을 하고, 시장은 이제 백신 접종 증가를 통해서 주별로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00불러를 1인당 국민에게 지급했던 그 돈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세의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돌아오는 주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다우 주봉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1, 2, 3인데 여기서 돌파가 됐다가 코로나로 무너졌다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 추세 연장선까지 왔다, 주봉이.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이제 그 3880이 돌파가 되면은 제가 한 3, 4천 포인트 정도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바로 요거였거든요. 그 지수가 34,200을 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 정도를 봐라 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 일단 34,250 정도까지 가서 상단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0의 상단 플러스 부분 근처에서 일단 장을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죠. 실제로 그 주간에 나온 실적이 주가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실적은 반영을 별로 안 했어요. 실적은 별로 반영 안 하고, 우리 지표들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소매 판매 건수 이런 것들이 좀 올렸고, 연준에서 계속 그 인플레이션 2%가 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든가, 인플레이션 2%가 되더라도 금리를 바로 올리지 않겠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스탠스를 제롬 파월을 중심으로 해서 부의장, 그 다음에 연준 그 지역 총재들이 막 계속 연설을 하고 똑같은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지난 한 주를 거의 카바를 해줬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 장세를 넘어가서 실적 장세가 시장을 많이 끌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적 장세는 그냥 양념 정도에 불과했던 지난주였어요. 사실은 잘 뜯어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지표의 실적, 그 다음에 연준의 스탠스, 이 세 가지가 좀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가 좀 거의 끝입니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 파동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날아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쌍봉이든 쓰리봉이든 만들 상황이 나올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가 지금 시장에 새로운 지수들 여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냐, 기술적으로 딱 맞아서 떨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냐,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이 두 주가 남았잖아요. 새로운 주, 오늘부터 해서 시작한 한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26일부터 하는 한 주. 요 기간 동안의 모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그 바이든 그 회의에 참석했죠? 예, 했는데 그 시장에서 50조 이상의 투자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명분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반도체 시장을 패권을 쥐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 한 36조 정도 이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또 뭐 삼성전자에게 뭐 36조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회장이 일단 구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경영권을 확실히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과 거의 뭐 그 같은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에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삼성전자가 미국에 또 투자를 해줘야 되는 상황. 결국 그 미국도 그 트럼프 아메리칸 퍼스트에 대한 거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른 거죠. 바이든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제 핵심 이 기술로 가는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 셰일가스라든가 뭐 다른 기업들 그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향후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한번 좀 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50 이게 주봉이잖아요. 5주선과 20주선 이제 조우하는 자리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데드가 나든 여기서 밟고 올라가든 올라가게 되면 쌍봉을 향해서 쌍봉 이상을 가든 쌍봉을 가든 하겠죠.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주선을 일단 지난주에 안 깼죠. 양봉을 세운 다음에 5주선에서 음봉 나왔다가 지난주에 십자 도지로 끝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5주선이 깨지게 되면 코스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또 다른 모습이겠죠. 이 주체 종합을 보면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그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요때 들어왔던 물량이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확실치 않은 그 삼성전자의 수급의 흐름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로에선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을 거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가 이번 주 최고치 도전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장에서 뭐 뉴스를 쫙 봤더니 주말에 뉴스를 봤더니 뭐 강세장 진입 뭐 3300 확보 그러니까 3300에서 놀 거다 뭐 아니면 뭐 이번 주에 최고치에서 이 뉴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따져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그 실적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 장세는 맞는데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미국처럼 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의 실적 주고서 별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50조 플러스 알파를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실적이 나온다면 아직 뜨뜨해지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제 실적 장세로 기대치가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1번 타자가 별게 없는 상황이 딱 됐다. 그래서 중성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아마 그게 또 실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그다음 최고치 도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일단은 현물에서는 4월달에 외국인이 들어온 걸로 지금 해석을 하죠. 대부분 외국인들이 4월달 한 달로만 계산해 보면 4월 한 달로만 보자면 외국인들이 아마 2조 9천억 정도 샀으니까 확실히 들어온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4월달로 보는 게 아니라 3월 10일로 보라 그랬죠. 제가 3월 10일이 맞습니다. 3월 10일이 정확하게 거기가 이제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다 만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더 많이 들었네요. 그렇죠? 더 많이 들었어요. 어저께 마지막에 블록들이 있었는지 금액이 좀 늘었더라고요. 이게 매도가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진짜 진입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현물은 그렇다 치고 선물이 어떻게 될까? 그럼 작년과 반대인가? 그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샀잖아요. 쉽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건데 선물이 먼저 팔았어요. 이건 좀 약간 시간차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물이 지금 12월 28일부터 얼마를 팔았냐면요. 6조 8,900억. 그렇죠? 얘를 빨리 없애야 돼요. 근데 실제 12월 28일부터 외국인은요. 현물은 5조 4천억을 팔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3조 4천억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들어올 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죠. 저거 파는 만큼은 다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럼 선물에서 들어와야 되는 선물의 지금 위치가 되게 요상한 위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 선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여기까지 제일 많이 들어왔고 요 나머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요 자리까지 왔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도는 실패가 난 거죠. 그러면 실제로 더 갈 거라면 매수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매수가 아직은 덜 단 상태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최소 2, 3조 정도 선물은 좀 들어와 줘야 될 거다. 왜? 여기서 매도가 올려서 손실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두 번째는 전제 조건 중에 환율을 봐야겠죠. 환율이 급락하는지. 급락하고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새로운 고점을 열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저는 3266 이게 굉장히 중요한 3266이 돌파가 안 돼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돌파한다면 3808까지 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상당히 강세장이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기로에 있는 국내 시장 그게 이제 선물하고 원달러에서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바뀌느냐. 근데 참 여기서부터 이 매수했던 그 환율을 잡아봤다든가 여기서부터 이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이렇게 쉽게 시장을 내줄까 너무 궁금합니다. 왜?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것은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선물이 지금 매도 내리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큰 건데 그 애들이 손해를 보면서 지금 나가야 된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로에 선 시장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 전제일 거예요. 일단 외인이 현물 들어왔다는 전제적으로 까였을 때 두 가지만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